우리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모니터를 응시하며 수많은 보고서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본 다큐멘터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구조적 사고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지식의 탐구에 앞서 우리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진리를 향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복잡한 문제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복잡한 세상의 질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잠시 침묵하며 본질에 다가갈 준비를 합니다. 성경의 잠언 8장은 지혜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내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영리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하느니라.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의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흔들어 보려 합니다. 구조적인 무능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에 가깝죠. 이제 그 거대한 설계를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해결의 방식은 아마도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해 보시죠.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내린 토양을 봐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특히 1880년부터 1920년 사이,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관료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런던의 안개 낀 공장 지대부터 뉴욕의 초기 마천루까지 구조적 문제는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개별 인간의 창의성보다는 시스템의 기계적인 반복이 강조되던 시기였죠. 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느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직급도 높고 경력도 화려한 분들이었죠. 분위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의 경론 끝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책임지는 사람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15명의 지성이 모여 영의 책임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했습니다. 네,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욕해야 할지 몰라 저도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직의 구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옆부서 눈치 보느라 아무도 브레이크도 엑셀도 안 밟는 자동차죠. 시동은 요란하게 걸려 있는데 차는 제자리입니다. 기름은 계속 소모되고 타이어는 마모되지만 목적지에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우리는 이 멈춰선 자동차를 다시 움직이게 할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차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며 정보의 양은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죠. 이런 정보 과잉은 필연적으로 의사결정 마비를 불러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대적 빈곤의 본질입니다. 평균적으로 현대인은 하루에 35,000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료적 시스템은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시간은 사라지고 오직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만 남게 되죠. 결국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찾으려 달려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4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문제 구조화, 인과관계 분석, 실행 가능성 평가, 그리고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 이론들은 단순한 경영학 지식이 아닙니다. 거친 현실을 헤쳐나갈 나침반이자 우리가 마주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칠판에 적으려다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졸까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집중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30분을 아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기둥, 구조화는 혼돈 속에서 지도를 그리는 행위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문제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면 먼저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세요. 안 보이면 손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탈출구를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둥, 인과관계 분석은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은 진짜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열이 난다고 해해제만 먹는 것은 구조적 해결이 아닙니다. 왜 열이 나는지 그 염증의 근원을 찾아야 하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 불가능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워번의 왜라는 질문, 즉 5 Whys 기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보고서가 늦었다에서 시작해 우리 조직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본질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진짜 원인은 대개 아주 아픈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실행 가능성 평가는 냉혹한 현실 점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한 전략도 실행되지 않으면 종이 조각, 아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예산, 인력,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문화적 저항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완벽주의는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80%의 확신이 있다면 일단 움직이세요. 나머지 20%는 길 위에서 채우는 겁니다. 실행 없는 계획은 공상길 뿐이며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번째 기둥, 피드백 루프는 실행의 결과를 다시 시스템의 입력값으로 되돌리는 구조적 순환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실패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구조가 진짜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조직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실패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음 실행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피드백이 멈춘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입니다. 단지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죠. 자, 이제 이 기둥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이론들이 어떻게 성과를 만드는지 증명합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물류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어느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들은 수천억 대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대신 물건이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가는 구조 자체를 단순화했습니다. 불필요한 승인 절차 12단계를 3단계로 줄였고 그 결과 비용은 32% 절감되었으며 배송 속도는 45% 향상되었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면 비극적인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수천억을 들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부서 간의 칸막이 문화와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어느 제조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도구를 도입했지만 일하는 방식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결국 시스템은 복잡성만 더했고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갑판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실패에서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장은 여러분의 인생과 조직을 바꿀 실전 적용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시간입니다. 문제 정의부터 피드백까지 5단계의 프로세스를 하나씩 밟아나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준비되지 않았어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요. 펜을 드세요. 아니면 키보드에 손을 올리세요. 이제 실전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문제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하세요. 수식어는 전부 빼세요. 본론만 남기세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업무 승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서 지연된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한 문장을 적는데 10분 이상 걸린다면 여러분은 아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원인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빙빙 돌리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럽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스스로에게 잔인할 만큼 솔직해지세요. 그것이 구조적 변화의 유일한 입구입니다. 5번째 장, 고급 전략입니다. 이제 부분적인 해결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얽혀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해결책은 종종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길 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점을 말이죠. 조직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 종류의 빌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째, 늘 전례가 없다며 발목을 잡는 전례 찾는 사람. 둘째, 문제의 본질보다 위에서 뭐라 할까만 고민하는 눈치 보는 사람. 그리고 셋째, 회의 때마다 열심히 받아쓰기만 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메모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조적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그들이 처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입니다.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이들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빌런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구조를 분해하고 해결의 내 기둥을 세웠습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실행과 피드백이 반복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당장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는 겁니다. 아주 쉽죠? 아니라고요? 저도 압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해결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딱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너무 많이 퍼지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이 비밀스러운 해법은 아는 사람만 알아야 하니까요. 변화는 조용하고 강력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안 누르면 다음 회의에서도 15명이 모여 아무 결론도 못 내린 채 헛된 시간만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픈 현실은 이제 그만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